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월 낚는 농부님의 2부 강의 이어지는데요. 다육식물과 분갈이에 관한 이야기 이어집니다. 그럼 여러분께 다육식물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분갈이, 그죠? 분갈이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용토가 피트모스, 그죠, 여러분들? 피트모스는 오케이고, 그 다음에 코코피트는 뭐예요? 코코피트는 얘는 스리랑카 후진국에서 바닷가에서 그냥 그거 코코넛을 잘라서 바닷물에다가 했다가 그냥 좀 노지에 말렸다가 인천으로 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염분이 제거가 안 돼서 어쩔 때는 염분이 제거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시가 안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경기 전도도가. 그래서 피트모스는 선진국 유럽이라든가 캐나다에서 오는 그 이끼류들을 살균한 거니까 피트모스를 꼭 쓰셔야지 된다. 이건 중요하고, 코코피트는 쓰면 안 된다. 코코피트는 온해용 상토라고 하면은, 온해용 상토는 뭐예요? 상토 글자 그대로 육묘 때 한 달, 두 달, 길어야 세 달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달만 흙이 안 썩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토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맞아요. 온해용만 아니까 이거는 화해에도 써도 괜찮다라고 모든 대한민국에도 꽃가게 사모님들이 이거를 써. 왜? 눈에 보이고 저렴하니까. 그래서 온해용 상토는 글자 그대로 채소요. 채소도 온해잖아요. 응? 채소 모짜리라든가 상추 이렇게 기를 때 상토에 2개월 3개월 쓰는 건데, 이거를 꽃에다가 써가지고 2년 3년 가면 어떻게 밑에가 썩는다. 코코 피트는 안 된다. 그래서 피트모스를 사용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해용 상토를 하더라도 피트모스는 15%, 맞아요. 펄라이트 15%, 그 다음에 코코칩 70%.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얘가 싸니까. 싸니까. 근데 우리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 죽이면은 속상하잖아요. 돈의 몇 푼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대량으로 하는 분들이 화해 시장이 작기 때문에 화해용 상토로 만들어 놓지를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분갈이용, 화해 온해용 분갈이용 흙은 비백기도 있으니까 그걸 쓰시는 게 낫지, 코코칩은 사실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는, 그죠? 밑에는 굵은 돌, 그죠? 위에는 중간 돌, 위에는 잔돌, 그죠? 얘는 뭐예요? 핵심은 밑에는 통기성, 그죠? 통기성이 있어야 되고, 위에는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습기가 있을 때 자라고, 통기성이 있을 때 뿌리가 자라고, 그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에 관련해서 은행나무가 지상부가 100m다고 그러면은 키가, 지하도 100m라고 했어요. 6에서 70m 최하 이렇게 돼야 이게 뭐예요? 이게 강호동이고, 그죠? 강호동이고 서장훈이고, 그죠? 그 사람들은 도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 건강하잖아요. 밸런스도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도 이렇게 기르려고 그러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물은 언제 주느냐 하면은 결론은 마르면 준다. 이게 결론이야. 그렇잖아요. 막 정도 어떻게 하든지 뭐 하든지 마르면 준다. 그러면 얘 얘기는 뭐예요? 계속 준다는 거잖아요. 계속 물이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벼죠. 얘는 우리 다육이하고 나는 뭐예요? 캠식물이에요. 캠식물. 그죠? 그래서 마르면 준다가 아니라 마르면 한 템포 쉬고 준다. 자, 다시 한번. 7일 중에 5일간은 물에 젖어 있고, 그러면은 지상부가 자라요. 2일 정도는 물을 안 주면 뿌리가 물을 찾아 생육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꼭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단수의 개념이 뿌리 생육을 촉발한다. 이제 우리는 농장에서 그거를 질소 인산 가리로 성분량을 조절해 주지만은 그 과정에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을에
제가 이제 포천에서 이제 농촌 지도소에서 이렇게 그 가을에 이렇게 들에 농민 지도로 가요. 그러면은 어떤 집은 벼가 쓰러져 있어. 그러면 그거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콤바인 벨 수도 없고 어떤 집은 벼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 차이가 뭔지 내가 사례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A라는 농가는 가을만 되면은 태풍이 대한민국은 무조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벼가 이제 이삭이 읽어가지고 막 숙이고 막 한참 더 수확하기 한 달 이내에 수확한다 그러면은 물을 벼는 모내기부터 계속해서 물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C3였잖아요. 그죠? 그 물을 빼버려. 그럼 벼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부애님이 벼라고 생각해봐. 내가 배야. 그러면 우리 다부애님이 삐졌나? 아, 물을 빼버렸어. 이 벼는 물을 찾아서 뿌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를 뻗죠.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물을 대주면 휴, 살았네. 그러죠?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주인이 물을 또 빼. 그러면 어떻게? 요번에는 한번 겪어봤으니까 아이 뻗으면 되지. 그래서 뿌리를 또 내려. 이렇게 두 번을 물떼기를 두 번을 하는 농가는 태풍이 와도 어떻게? 안 쓰러져. 그거를 안 하는 생략하는 농가는 어떻게? 쓰러져. 그래서 물은 어떻게 해요? 줘야 되지만 작물은 물에 의해 자라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생육은 물이 없었을 때 더 잘 된다. 그죠? 그래서 간단 간수 사이사이에 물을 안 주는 거가 의미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분갈이 그래서 분갈이는 그런 의미로 하는 건데 우리가 분갈이 하는 이유가 첫 번째 화분이 안 이뻐. 그죠? 화분이 안 이뻐서 분갈이를 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오래돼서 위에 청태 끼고 뭐가 돼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질소가 아니라 나트륨. 그죠? 소금기 집적, 염류 집적이 생겼으면 요거만 살짝 띄워줘. 그래도 그래도 분갈이를 쉽게 한 효과가 살짝은 있지. 50%는 있지. 근데 많고 분갈이를 했다. 그러면 이제 분갈이 했었을 때 두 번째 이제 다육이에 관련해서 뿌리를 자르는 경우와 그죠? 뿌리를 자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자르지 않았어. 여기 해가지고 더 큰 화분에다가 뿌리가 좋아. 그러면은 더 큰 흙만 채워서 분갈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즉시 물 줘도 돼요. 한 겨울이나 한 여름이나 이럴 때가 아닌 봄, 가을 기준에는 그냥 편안하게 물 한번 푹 줘서 이 흙이 제자리를 잡는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물을 한번 흘러내리면 그게 필요하고 근데 나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깍지벌레라든가 그 흙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털어내면 되죠. 털어내고 또 잔가지도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근데 그렇게 뿌리를 한번 건드리면 어떻게 해? 물을 최소한 열흘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그냥 놓으면은 걔네들이 상처가 어떤가 아물어요. 그래서 2주일 동안 있다가 주면은 더 좋아요. 오히려. 근데 안전성 면에서는 오히려 물을 늦게 주는 거가 오히려 더 좋아요. 그래서 분갈이하고 물을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물 안 줬다고 얘네들 안 죽어요. 죽을까봐 내가 걱정하다가 내가 먼저 죽는다고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분갈이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꽃 피우기. 자, 꽃 피우기는 다육식물이든 난이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베란다 조건에서 사계절을 지나다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어느 식물이든 간에 꽃이 안 핀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꽃이 안 피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랬든지. 두 번째, 그죠? 나도 모르게 피임을 해버렸어. 그죠? 이 피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빛이 부족하게 했다든가. 그죠? 두 번째, 온도를
다운 시켜줘야지 되는데 변화가 없어. 여름에도 그 온도를 에어컨 속에 해가지고 뭐 여름에는 더워야지 꽃 피는 건데 덥게 못 해줬다든가 반대로 겨울에는 추위를 한번 겪어야지 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그죠? 다 핀다. 어떤 이유 때문에 속시식물은 그죠? 속시식물은 씨앗이 있는 애들은 씨앗이 왜 있어요? 번식해야지. 꽃 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피는 거예요. 그죠? 네. 소나무니 뭐 연인이 수천 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발화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죠? 나무들이 몇천 년을 사는데 우리가 100년도 못 산 우리가 식물한테 너 꽃 피니 안 피니 라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 자체가 식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빵점이다. 그냥 우리는 바라만 보면 돼 있어. 응? 꽃이 안 필 줄 아는데 피면은 보너스야. 아 이거 갖다 놓고 원래 제가 이거 1년에 2번 핀다고 그러거든요. 2번 핀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은 2번 피지 않으면은 이걸 구매하신 분은 스트레스야. 그렇지. 근데 한 번 정도 피어요. 그러면은 2번 피면은 보너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식물의 꽃이 피우냐 안 피우냐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피임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식물은 핀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생존에 안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염자가 왜 안 피냐 어쩌냐 저쩌냐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염자에 관한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염자도 작아도 피고 그러면 작아도 핀다라는 얘기는 식물도 개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어디가 정확하냐라는 거는 복합적인 요인이죠. 그죠? 그 사람의 그 식물체의 생장 속도 그죠? 나이만이 아니라 아무튼 환경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꽃 피우기는 자 식물이 꽃을 피우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번식이잖아요. 번식. 네. 그죠? 번식. 그러면은 이 번식을 하는 거가 가을이 되면 국화가 꽃이 피어요. 그거를 단일 식물이라고 그래. 해가 짧아지면 꽃이 피니까 단일 식물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설명을 조금 달리 해요. 국화 입장에서는 이제 죽을 것 또 같다. 추워지는 거 보니까 내일 모레 오면은 겨울이 되니까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죽더라도 어떻게? 자식은 남겨야 돼. 영양생장을 대신해서 네. 생식생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어떻게? 생식생장을 해서 꽃을 피우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거는 우리가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을 피운다. 염자도 꽃을 피우는데 스트레스 주려고 하면요 9월달경에부터 그죠? 햇볕은 많이 주고 그죠? 두 번째 물은 적게 주고요. 안 주고 온도는 낮고. 낮고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너 죽어라라고 대놓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꽃을 피워야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면 피우는 거가 나 안에 80%예요. 80%. 환경이 열악해지면 피는 거. 그러면 환경이 좋아지면 피는 꽃은 다육이로 하면은 여름에 피는 애들. 여름에 피는 애들은 환경이 좋아져서 피는 거고 네. 봄에 피는 애들은 환경이 열악해지면 핀다. 그러면은 봄에 폈다는 얘기는 봄에 임신했나요? 아니죠. 겨울에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죠? 그때 임신을 해서 봄에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선행하는 거니까 우린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봄에 핀다. 그래서 출란 그러면 봄에 피어서 출란이잖아요. 이건 봄에 임신하는 게 아니라고 겨울에 추위를 해서. 그러니까 작물들은 이런 초하류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만 난하고 다육식물은 사실은 천천히 자라는 작물들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자란다는 얘기는 임신 기간도 비교적 길어요. 그래서 꽃 피우기는 환경이 좋아지면 피는 게 있고 환경이 열악해지면 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난 같은 경우도 얘가 이렇게 그 꽃이 올라왔는데 얘는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피는 애인데 환경이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 환경이 이상해져. 네. 영양생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돼버리면 여기서 꽃이
촉이 돼버려. 촉이 돼버려. 그러면 이게 고아라고 그러는데 환경이 맞으면 생식생장을 계속해서 하는 거고, 네. 그죠? 환경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생식생장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이 되면은 꽃을 피우는 거고. 그럼 다육식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꽃 피우는 형식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 번식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 씨를 뿌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조직 배양을 하는 거고, 다육이는 엽, 그죠? 줄기, 응? 뭐 가지, 씨, 번식이 다양하잖아요. 네. 그죠? 난하고 다육이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지구상의 식물 중에 내가 세력을 넓히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종족 번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우점, 외떡잎 식물, 하나하나 올라가는 외떡잎 식물 중에서 최고 우점을 점하는 거가 많이에요. 최고 진한 식물이에요. 근데 자연 상태 교배가, 속강 교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하게 얘네들이 지구상에 거의 우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예요? 다육이에요. 다육. 그죠? 그래서 번식이 쉽잖아요. 그죠? 번식이 쉽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역으로 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흔할 수가. 그죠? 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마지막으로 다육이나 난으로 재택한다. 뭐 이렇게 욕심을 눈높이 한다. 그냥 내가 좋아서 보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이 번식이 안 되면은 가치가 있지만 얘가 아무리 비싸도, 그죠? 방울복랑 몇백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1, 2만 원까지 떨어지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 왜? 번식이 잘 잘 되는데, 그죠? 다부애님 해보시지만은 처음에는 막 신기하고 그랬지. 여러분들 번식 하지 마세요. 지구가 아야 해요. 자, 세월 낚는 농부가 제가 다부애님한테 진짜로 헌정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육이를 많이 영상을 못 올리더라도 우리 다부애님이 이렇게 많이 배우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분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우리 다육이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한테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세월농부가 헌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 낚는 농부님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다육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